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이 재밌더라고요. 예. 그렇죠. 뭐냐면은 약간 지금 언론에서는 그 시진핑, 김정은, 푸틴을 하나로 묶잖아요. 예. 그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은 그 말이 달라요. Give my wishes. 그 트루스 소셜 올려주시면 좋은데 예. 내 안부를 푸틴과 김정은에게 전해달라. As you, 당신이 미국에 대항해서 음모를 꾸밀 때 as you conspire against United States예요. 근데 그러니까 언론이 너희들 셋이 모여서 음모를 꾸밀 때가 아닌 그게 거야. 잘못된 해석이에요. 당신이 미국에 대해서 음모를 꾸밀 때 그 시진핑 푸틴과 김정은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그들은 당신 생각과는 다를 거야 하는 함의가 깔려 있다고 봐요. 저는. 오보 세게 났네. 그 워딩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저는 그렇게 봤는데 아무튼 그 셋을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보다는 외교적 뉘앙스는 약간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행간을 읽는 거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 별로 걱정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물론 기분은 나빴겠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야 미국이 흘린 피를 네가 인정해야 돼. 사실은요. 푸틴 대통령도 신화통신 인터뷰에 언급했는데 일본을 물리친 건 국민당 정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일본과 싸워서 이겼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미국이 흘린 피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생각과 김정은 푸틴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시사를 했다고 봐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문을 확인해 봤는데 말씀하신 게 맞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만 이렇게 한 거고 푸틴이랑 김정은을 상대로는 문을 열어놔서 그들의 몸값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에이펙에 올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다자 의견은 싫어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냉전의 도래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와서 지역을 이렇게 아우르는 모습을 또 보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에이펙 이전에 제 생각에는 UN 총회 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 가니까 아마 이시바 총리를 초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유엔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또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체 리더가 오잖아요. 거기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자기는 다자는 싫어하지만 미국의 위상을 한번 딱 전달하고 그 계기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전처럼 이를테면 판문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북한 지역이라든지 저는 원산 같은 데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은 리조트 좋아하잖아요. 갈맞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또 보고 정상회담도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배제할 수 없다. 시진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막루에 올라서 평화냐 전쟁이냐 선택을 직면하고 있다. 근데 그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들으라고 한 말 같기도 하고요. 이번에 유엔 총회 관련해서 한미일이 모이게 되면 입장을 정말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이미 대한민국의 선택은요.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될 때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오늘날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난주 방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은 그 기조를 이어간다는 메시지를 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미일 협력하겠다. 한일 관계 발전시키겠다. 미국과의 협력 관계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겠다. 이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기조를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요. 산토끼 잡자고 집토끼 놓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행보보다는 일단 동맹을 관리하면서 당신께서 이야기한 페이스메이커 속도를 지금 빨리 낼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 속도를 천천히 가져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긴장 완화가 이루어지면 그때 남북관계도 새로운 또 장이 열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갑자기 지금 중국한테 잘한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한테 잘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워낙 뭐 외교적인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니까요. 성공적으로 또 외교를 워낙 잘했던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고 외교 당국자들 그러니까 실무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정세를 먼저 읽어야 돼요. 지금 정세는 대결 구도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의 역량이 물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으로서의 역량은 있지만 극복할 수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를 상대할 때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앞서 나서는 것보다는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기존의 한미일 안보 협력,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예. 새로운 정세가 열리는 것을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하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왜 중요하다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강조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나름의 생각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미러 관계를 개선하고 그러면은 북중러 협력에 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 또 시진핑 주석이 원하는 구도는 깨질 수가 있고 그때 중국을 또 새롭게 다루겠다는 그런 셈법 속에서 대외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을 우리도 읽고 그렇죠. 그 결과 맞춰서 우리 앞으로의 외교 전략이나 외교의 스탠스를 그렇죠.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그 우리가 앞서서 미국이 그 문제를 풀기 전에 뭐 중국과 뭐를 하겠다, 러시아와 뭐를 하겠다, 이거 오히려 한미 관계의 부담 요인이 되니까 지금은 약간 속도를 늦추면서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예. 그 첫 출발점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보다 지금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으로는 이런 시기에 끝났으면 하는데 푸틴 대통령이 또 트럼프 대통령을 역이용하면서 또 길어지는 측면이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카드가 미북 정상회담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아무튼 그러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계기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때 우리가 움직여야지 너무 빨리 움직이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질문지에는 사실 없었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도 요새 가장 소위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실존하는 위험이고 시진핑 임기 중에 대만을 공격할 것이다. 그런 경우에 한반도도 불가피하게 거기에 말려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네. 경우에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치기 위해서 북한을 이를테면 뭐 뒤에서 얘기해서 한국을 치라든지 이런 우리가 안보의 리스크에 굉장히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오늘 전승절 행사를 보시고 느낌으로는 시진핑이 임기 중에 내지는 2027년 뭐 이럴 때 대만을 공격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군사적 차원에서 분쟁 가능성을 전망할 때는요. 그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군은 그 가능성에 대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 그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중국의 군사적 역량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예. 거기에는 약간의 물음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우크라이나와 달리 예. 대만은 바다가 있잖아요. 예, 그 예. 바다를 건널 때 사실은 엄청난 희생이 표적이 필요하죠. 되기가 네네. 쉽고 희생이 따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점령을 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사일 공격만 하고 끝날 거면 안 하느니만 못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고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대중국 억제 전략을 하고 이쪽에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 또는 미호주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군사적 행동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수사 차원에서는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서로 기싸움하고 내 편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때 중요한 게요. 한국은 미국 편이라는 걸 우리도 인정하고 가야 돼요. 인정하고 가야 우리는 된다.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야. 우리는 이러한 분쟁에서 떨어져 있을래. 이러한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관세 한국을 최고로 동맹국으로서 인정했는데 네. 이것 봐라 하고 중국은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해주나요? 아니에요. 예. 더 압박을 해서 떨어뜨려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적 행보가 매우 신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까지 신중 강조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좀 최근 몇 년간 외교가에서 아주 큰 일이라는 생각이 이벤트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또 명석한 그리고 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해설을 너무 과찬이시고요. 감사해요. 학자들은 다 예상이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 그런 부분을 보시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한미동맹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한중관계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보는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일관된 방향과 논리를 전개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